2025년 3월 3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은 동일하고요. 제가 보는 위험입니다. 트럼프 위험은 우리나라의 위험이 아니라 미국의 위험이니까 그대로 보고요. 물론 미국장이 흔들거려서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떨어 내려갔고요. 금요일날 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달러 환율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지수도 막 좋을 정도로 반영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위험, 그 다음에 리세션 한계기에 한꺼번에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터질 때 미국계 터지면서 더 가는 거고요. 금리나 중단하는 미국이 발생했을 때 힘든 건데 트럼프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금리 인상은 1분까지 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가는 우리 자본들도 힘들어 할 겁니다. 그게 같이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4시 이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4시 이후에 나온 급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이 마감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시에 올라가는 폭보다 4시까지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은 금융권에 조금 이상한 소식이 나왔고요. 미국도 동일하게 부동산이 지금 이제 부자이신 분들한테만 달려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달러 급등 나왔지만 이 고점만 돌파 안 하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제 매도 포지션 다시 유지를 할 거고 추가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풀이라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세 정책이 가장 크고 자산 가격 조정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 금융 정책 12조 추경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이 추경한 거랑 동일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2% 예감이 안 되는데 이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투자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는 자산으로 가야 되고요. 가계빚이 늘어나면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거고 가계대출은 1,700조를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대출 보증관리 강화가 있는 거고 이 가계대출 높아지는 거에 그 원인주는 전세대출을 국가가 해서 조금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거고 근데 지금이 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차트는 부동산 차트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을 따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풍문 허위 정보, 그다음에 유상증자 그냥 하는 거 뭐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했는데 제1금융권에서 카드사는 웃고 보험사는 울고 저축은행은 글쎄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는 교과서적으로 작정하지 않을 거고 장기가을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카드사는 예측이 맞았다는 거고 보험사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저축은행 이것도 저것도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요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살려주겠다의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고 이미 경기 침체인 상황이고요. AI 역습이 들어올 것 같은데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인데 신규 일들, 새로운 먹거리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추경 아까 12조 정도가 이미 금융권 지원으로 나온 거고요.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예요. 한 30조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내수부진 건설 경기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자신감도 가느드라바에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고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스타트업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달러를 우리나라 3% 뗐습니다. 미국이 요거 동결을 했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동결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려와야 시장이 좋아질 거고, 얘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 됐을 때 시장을 봐야 되고, PC 물가가 2.5가 나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에서 이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2% 역성장 비슷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행성장, 대기업 위주의 가행성장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고, 요것도 있습니다. 일본발에서 금리 엔화 상승을 유지해서 외환시장에 땡킬리 트레이드가 발생 가능하다. 인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은 지금 대형 국유은행이 79조 원의 자본 주입을 하고 있고 동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동일하죠. 부유층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남고 그 사람들은 집이 남아도면은 결국에는 안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고용지표 이거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랑 연결됩니다. 3월 3일에는 PMI 지수도 나오고 무역 수지도 나온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양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딥시크 같은 그런 AI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3월 4일 날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진찐 반등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좀 조정 조금 바닥을 한번 다진다. 지금 320인데 넥스트 위 보시면은 바닥 다지는 모습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상황 동일하고요. 이미 십지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조정이 오는 거는 쌍바닥 찍으러 간다. 그렇게 보시고 매수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